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협치의 가능성을 보여준 82분간의 회동. 하지만 여야 간에 좁히지 못한 간극도 드러났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 여소야대 3당 체제 이후 어제 모임이 처음 모임이었는데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소야대 3당 체제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상황 인식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 것인가, 또 국정 운영 방식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게 주목됐었죠. 예. 회동 자체에서 새로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했었고, 또 그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제 변화된 국정 운영 방식을 기대를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당사자로 참여했던 특히 야당의 원내 대표단들이 비교적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는 걸 보니까 분위기는 예전과 다르게 괜찮았던 것 같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같은 상황을 두고도 좀 긍정적인 뭔가 낙관적인 기대를 하면서 유도하는 쪽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의 그 컵에 물이 반 정도 들어 있을 때 반밖에 안 남았다 할 수 있을 거고, 반이나 남았다라고 할 수 있다시피 보니까 어제 특히 야당의 원내 대표단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앞으로도 변화된 모습을 끌어내기를 기대하는 쪽으로 긍정적인 면을 부각을 시켜줬는데, 예.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는 그렇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서 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4.13 총선 이후에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겠다, 또 국회와 협력하겠다, 소통하겠다, 이제 언론인 간담회에서 그런 말씀을 밝혔는데 그 첫 행보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앞으로 협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당 대표 회담을 정례화하고 또 민생경제 점검회의도 하고 또 가습기 살균제 문제, 검찰 조사 이후에 문제가 있으면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하겠다. 또 소통을 위해서 정무장관직을 신설하겠다. 예. 이런 소통의 형식과 앞으로 틀을 마련한 계기가 됐다고 보여질 수 있고요. 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전 비공식 공식 이제 공개 그 말씀 때 보면 예. 굉장히 개인적 친밀감 또 관심도를 보이면서 전체 회의 분위기를 아주 그 화기애애하게 제일 주도했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어제 그런 회동 정도였으면 좀 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그 서비스 발전 기본법이라든지 노동개혁 4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권의 지지를 좀 받아내면서 세월호 특별법이라든지 가습기 살균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주면서 여야 간의 어떤 대타협 협의를 보여주면서 국민들 앞에 공동 기자회견을 했으면은 예. 오히려 국민들이 더 훨씬 박수 칠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은 약간 남습니다. 예. 어제 박 대통령은 그 회동한 인사들과 덕담을 나눴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그래픽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한테 한 얘기인데요. 팔씨름도 왕이시라고 무술 유단자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잘 버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 정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잘 극복해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한테는 뭐 시인이라고 들었다. 정치도 시적으로 하시면 어떨까라고 얘기했고요. 잘하진 못하는데 정직하게 하고 싶다고 우상호 원내대표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3번 원내대표를 맡으신 거죠 하니까 삼수했습니다 이랬고, 달인처럼 잘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화법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 원장님?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은 그 메시지 컨트롤, 메시지 이 말씀에 굉장히 조심하고 또 세심하고 배려하는 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회담 전에 개인적인 관심사, 개인의 특기, 장단점을 언급하면서 분위기를 아주 친밀하게 하면서 그 회동을 아주 그 화기애애하게 주도하면서 회의 전체의 윤활유 역할을 상당히 잘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특기나 칭찬을 하면서 회의에 참석한 분들이 상당히 어색할 수도 있는데 첫 미팅이라서 그런 부분을 잘 정리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제 그 회동 회의하는 그 내용도 보면 보통 청와대에서 회동이 이루어지면 대통령의 말씀 자료
또는 회의 준비 자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네. 놓고 대통령이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읽기도 하는데 어제는 특별히 그 회의 자료, 말씀 자료 없이 메모지를 가지고 꼼꼼히 메모하시면서 또 특히 야당 그 원내대표들의 의견을 경청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한 게 어제 회동을 아주 분위기 있게 잘 이끈 요인이 아닐까 보입니다. 김 원장님. 네, 어제 뭐 그런 사적인 부분에서 아주 호의적인 얘기가 됐었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상원 원내대표가 지난번처럼 탁자를 치는 그런 일은 없었다. 분위기가 좋았던 얘기겠죠. 예. 전에는 끝나면서 이종걸 원내대표 시절에는 그때 왜 그런 말씀하셨어요?라고 이제 디스를 해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예. 어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좋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구체적인 성과는 좀 따로 이제 아쉬움도 있는다라고 했는데 그 예컨대 그 이번에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관한 여야 정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당장 그게 해법이 아니거든요. 지금 국회 쪽에서는 지금 긴급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하는데 예.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금 이제 여당의 입장, 대통령의 입장을 그대로 표명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5.18 리물리안 행진곡 이제 기념곡으로의 지정 문제의 경우도 아마 저는 이게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박근혜 예. 대통령께서 수용하는 듯하면서도 국론 분열이 안 되게끔 뭔가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이제 공을 넘겼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5.18 36주년 기념이 4일이 남았는데 그 이전까지 보훈처에서 이것을 재창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내놓을지 아니면 또 과거처럼 국론 분열을 그런 논란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다시 또 배제할지 이런 걸 봤을 때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자리는 분위기는 괜찮았었는데 예전하고 똑같이 될 것인가 이게 저는 1차적인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예. 박 대통령이 특히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에게 개그맨 유재석 씨를 닮았다고 해가지고 폭소가 터졌다고 하는데요. 정말 닮았는지 그래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기에는 뭐 닮을 면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사실 김성식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탈당해가지고 국민의당으로 온 의원 아닙니까? 네, 김성식 의원 뭐 보기에 따라 기존에 누가 김성식 의원을 향해서 그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가끔 네. 널리기도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런 정보를 취합해 가지고 이번에 회의에서 적절하게 쓴 것 같습니다. 네. 김성식 의원은 경제 분야의 전문가일 뿐만이 아니라 또 정책 전략에 상당히 뛰어난 분이죠.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한나라당 탈당했는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이 돼가지고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바뀌면서 탄생할 때 아니었습니까? 예. 당시에 현역 중에서 김성식 의원, 정태근 의원 두 사람이 정말 한나라당이 적당히 바꾸는 모양새 가지고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당시 탈당을 했었죠. 예. 그래가지고 무소속으로 본인의 지역구에 출마했었는데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김성식 의원을 배려해가지고 그 지역에 관악갑이었었죠. 공천을 네. 하지 않는 그런 배려까지 했었는데요. 현재 이번에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와 더불어서 국민의당에 상당히 강한 전력을 구축하는 한 정책위 의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어제 회동 각 당의 평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픽으로 잠깐 보실까요? 네,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 협치 가능성을 확인한 회동이었다. 성과에 만족한다. 또 우상호 의원은 성과도 있고 한계도 있었다. 협치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리고 박지원 대표도 몇 가지 좋은 결과를 도출했다. 여러 현안 견해차를 확인했다. 우리 서 원장님처럼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참석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야당의 그 우상호 원내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가 할 이야기는 다 했다. 이 말에 좀 포커스를 맞춘다면 아무래도 본인의 그 정당과 지지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예. 모든 이야기를 다 했지만 그거에 대한 또 대답은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 예. 그런 점들이 앞으로 이 여야 대표들의 해결 과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위를 차지했는데요. 그래픽을 한번 보실까요? 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인데요. 안철수 의원이 1위로 나타났습니다. 20%인데요. 지난번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계속 1위고요. 2위가 문재인 전 대표죠. 18%. 그다음이 오세훈 전 시장,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 김무성 대표, 유승민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대표를
쭉 1위였는데 안철수 대표가 1위로 올라섰어요. 이게 어떻게 봐야 약간씩 될까요? 차이가 있더라고요. 지지도 조사로 하는 것하고 차기 지도자 선호도하고 좀 달리 나오는 것 같던데 특히 예. 선호도 조사를 했을 때는 안철수 대표가 조금 1위를 달리는 경향이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지도 조사를 했을 때는 정당 지지 기반이 강한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간혹 선두에 달리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물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번의 경우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넣지 않고 해서요. 상대적으로 이제 안철수 지금 대표가 지지도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부분적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지지 성향하고 안철수 지금 대표에 대한 성향하고 약간은 중복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예. 같이 넣고 조사했을 때는 조금 안철수 대표가 좀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빼고 했을 때는 안철수 대표가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는 그 반기문 총장은 빠졌거든요. 네. 근데 반기문 총장이 지금 그 25일 날 우리나라에 올 예정입니다. 근데 뭐 누구를 만난다거나 고향 방문 계획은 없는 상황인데 요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이게 총선 이후에 아주 미묘한 시점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국제 행사 참석하기 위해서 제주도를 방문하고 또 일본의 G7 회의에 참석하는데 예. 지난 4.13 총선 때 새누리당 잠재 대선 후보라고 일컬어지던 오세훈, 뭐 김문수 이런 그 분들이 떨어지면서 예. 새누리당 특히 보수 쪽에서 이제 대선 후보감이 없다 이러면서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상당히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 예. 아직은 정치적인 행보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예. 보여지고 있고요. 예. 또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5월 25일 날 아프리카와 그 프랑스를 방문하기 위해서 출국하게 돼서 통상적으로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이 오시면은 대통령 면담이 이루어지는데 예. 이번에는 회동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아서 아마도 행보에 상당히 조심을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 원장과 함께 전국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